자, 요즘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는 2차전 지주 대장주 LG화학은 지난 3월 23만 원이었던 주가가 8월 13일 77만 6천 원을 찍으면서 시총 49조, 코스피 5위로 올라섰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 30조에 18만 원이었던 주가는 44만 원까지 올랐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5만 5천 원을 찍고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7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2차 전지가 그렇게 유망하다던데 오르기는 했지만 이런 회사 하나쯤 내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승률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투자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차 전지 관련주가 무엇인지부터 짧게 살펴보면요. 말씀드린 배터리 그리고 그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들을 말하죠. 자, 이게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것들인데요. 과학 시간에 전자의 이동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다 하면 방전이 되는데 중전을 통해 다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는 게 바로 2차 전지의 원리죠. 양극재는 리튬을 제공하고 전해액은 리튬의 이동 매개체고 음극재는 리튬을 저장했다가 방전될 때 저장된 리튬이온을 방출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이 섞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스마트폰 같은 소형 IT 기기에서 전기차,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전력을 사용하는 저장장치 ESS 등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은 2025년 280조 5,580억 원 규모로 성장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큰 수준이 될 거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전기차나 ESS에 필요한 중대형 전지는 연구 개발뿐 아니라 시설 투자에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생산량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전까지 는 손익분기점에 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영역이죠. 먼저 규모의 경제를 이룬 건 LG화학입니다. 앞서 LG화학은 중국 공장, 충북 오창 공장, 미시간주 홀란드 공장 등에 이어 폴란드에도 배터리 공장을 건설했었죠. 올 초에는 가전업체 공장터를 구입해서 모두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바꿨고요. 2018년과 비교해서 배터리 생산 캐파는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직 전기차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를 좀 내다보고 수요에 앞선 투자를 하다 보니까 ESS 사고에 폴란드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마음고생 속에서 그동안에는 적자 행진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작년 4분기까지 2,496억 적자이던 전자부문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라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타격 속에서도 전지부문 매출은 매출 2조 8,230억, 영업이익 1,555억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새로운 역사도 썼죠. 자, 삼성 SDI도 2분기 전체 매출 2조 5,586억 원, 영업이익이 1,038억을 기록했는데 이 중 전지부문 매출이 1조 9,187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형전지 매출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었고 ESS 배터리 매출도 전분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는 판매 물량 증가에도 1분기보다 적자가 확대됐는데 판매 물량은 증가했지만 판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 손실이 증가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요, 헝가리 1공장에 이어 2공장, 미국 제1공장 이렇게 엄청난 돈을 설비 증설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이 회사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미 LG화학의 경우 코로나 저점 이후로 147%에 달하는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반영될 만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전기차의 대중화 가능성이 그만큼 빨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고 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그리고 생산 비용인데요. 이걸 줄일 수 있는 건 결국 저가로 고효율의 양극재를 만들어내는 데 달려있다 보니까 각국의 내로라 하는 회사들이 정말 성능 개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쓰이고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서 가장 비싼 코발트를 줄이고요. 니켈 비중을 높이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해주는 코발트를 썼을 때와 비슷한 성능을 내는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당장 테슬라만 봐도 코발트를 없앤 코발트 제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동안 코발트 함량이 20%였던 NCM 배터리를 쓰던 LG화학은 코발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내리고 대신 알루미늄을 넣은 NCMA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최근 니켈 비중을 90%로 늘리고 코발트 비중을 약 5%까지 줄인 NCM 구반반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 2023년
포드 전기 픽업 트럭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SDI도 니켈 비중 80% 이상의 하이니켈 양극 소재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자, 여기에 전해질을 액체 대신 고체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2023년이면요.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대등해질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니켈 비중을 높인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이 더 발전해서 셀 원가가 킬로와트당 $100 정도에 도달하는 시기가 오면 그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나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91년 처음 일본 소니사가 개발해서 일본이 우세하던 리튬 전지 배터리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었던 한국 회사들은 2016년 말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국이 자국 배터리 육성 산업 정책을 쓰며 다시 힘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이 CATL이라는 중국 배터리 제조회사죠. 1999년 설립된 CATL은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휴대폰 배터리 업체였지만 2011년 배터리 전기 자동차를 위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면서 위상이 크게 변했죠. 2018년에는 세계 1위 점유율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치여 2018년 기준 4위에 머물던 LG화학이 올 1분기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거죠. 삼성 SDI도 2018년 8위에서 올 1분기 4위까지 몸집을 키웠고요. 아예 순위 바뀌었던 SK이노베이션 2018년 39위에서 올 1분기 7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3사가 차지하는 점유율 총합만 37.5%, 전 세계 전기차 3분의 1에 국내 배터리사 제품이 탑재된다는 이야기겠죠. 단순히 점유율만 높은 것도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늘 한 발 앞섰던 일본 그리고 몸집 큰 중국을 여러 분야에서 이겨온 비결은 바로 기술력이죠. 먼저 이 시장에 진출한 일본을 따돌릴 수 있었던 이유도 니켈 수소에 고심하고 있던 일본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로 발빠르게 시장에 나섰던 한국 기업들의 뚝심이었고, 중국 업체들이 리튬이온 배터리긴 한데 니켈 대신 철이 들어가서 가격이 반값인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주력할 때 니켈 함량을 높이는 제품을 개발했죠. 중국이 자국 기업 배터리 회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며 배터리 시장을 끌어올렸다지만 더 오래 달리고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된 완성차 업체들을 끄는 건 이제 물량 공세보다는 성능이라는 점에서 한국 회사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국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 자동차 제조사에 의존할 때 한국 기업들은 미국, 유럽 등 여러 대륙을 뚫었습니다. 그 결과 LG화학은 현대 기아차뿐 아니라 아우디, 쉐보레, 폭스바겐, GM 등 여러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고요. 여기에 작년에는 테슬라 중국 공장 생산 제품에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나소닉의 독주를 깨기도 했죠. 테슬라 배터리 공장 짓는 비용까지 대준 파나소닉 입장에선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소식이었습니다. 삼성 SDI는 BMW, 폭스바겐, 볼보, SK이노베이션도 폭스바겐, 다임러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오히려 중국에 납품하지 못해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한국 회사들에겐 2016년이 전화위복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배터리가 짠! 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려면 제품 개발부터 안전성 검증까지 거의 10년이 걸리는 만큼 배터리 공급사는 한 번 단골이 되면요 잘 안 바뀌는 그런 락인 효과도 있는 데다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이미 본업인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배터리 분야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요. 헝가리 법인건설 등 규모의 경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 핵심 기술을 빼냈다, 아니다,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결국 후발업체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중국으로의 재진입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고요. 중국발 공급 과잉에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격적 투자로 치킨 게임이 되는 듯 싶던 배터리 시장도 공급 부족으로 전환할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기술력과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한정적이라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만 봐도 배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죠. 메리츠 증권은 핵심 소재의 가치는 주가도 보여준다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고객사인 패널 업체보다 돈을 많이 벌었던 머크와 UDC처럼 양극재나 음극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우 진입 장벽이 높아 공급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슈퍼 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핑크빛 미래만 있다면 당장 주식을 사야겠죠. 하지만
핑크빛일 수도 잿빛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저희의 고민이잖아요.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편에서도 살펴봤지만 2017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차도 대부분은 현금 100%로 사는 분보다는 할부나 리스 형태로 사잖아요. 이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보통은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코로나의 계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기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에 연동돼 움직이는 주식 가격만 봐도 전기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전기차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정부의 친환경 정책도 경기 침체로 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냉각되다 보니 일단 기존 완성차 업체가 살아야 전기차 회사도 살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경기 침체에 힘들어지지 않겠죠. 결국 각국 정부가 유예책을 고민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지난 3월 31일 미국 정부는 2026년까지 기업 평균 연비를 대폭 깎아줬습니다. 전기차 성장을 주도하던 중국이나 유럽도 환경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죠. 정부의 구조적 뒷받침으로 성장한 전기차 시장이다 보니 정부가 여기서 돌아선다면 시장도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중국에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한 차례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적이 있던 사례를 생각하면 마냥 시장이 낙관적이지만도 않을 것 같네요. 미국이나 중국, 유럽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판로를 개척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요. 중국이나 유럽 이후 관심이 옮겨갈 걸로 예상됐던 넥스 차이나, 인도도 경기가 휘청이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원자재 경기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도 유가 하락에 자동차 수요가 급감했던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이나 유럽에서 안 팔리는 전기차를 받아줄 만한 나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다양한 밸류체인의 핵심은 결국 원자재죠. 가격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려 요인입니다. 당장 리튬과 코발트 가격은 2015년 이후 3년간 3에서 3.5배 가까이 폭등을 했죠. 최근에야 코로나에 신규 생산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안정됐다지만 수요가 늘어도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네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기술을 내재화하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테슬라도 당장 독일과 텍사스 공장 건설을 공식화했죠. 물론 테슬라가 쓰는 원통형 배터리는 전 세계에서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만 생산하다 보니 당장은 테슬라향 원통형 배터리 수주 가능성이 높고요. 또 LG화학은 GM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몇 년 뒤 내재화가 끝나면 지금처럼 완성차 업체에만 의존한 배터리 공급자로 가다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겠죠. 아마도 파나소닉이 테슬라 배터리 생산 공장 짓는데 돈을 댄 건 바로 이런 점을 미리 내다본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에 치열한 후발주자들의 레이스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고요. 글로벌 자동차 분야의 기술 변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기술의 문제이다 보니 과거 수직 계열화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략적인 협업이나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시장의 핵심은 투자를 통해 더욱 진보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술력을 가진 IT 기업이 유통과 물류에 진출하고 또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듯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언젠가 2차 전지 업체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여러분은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주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투자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배터리 시장 위주로 전반적인 2차 전지 시장을 좀 큰 흐름에서 정리해봤는데요.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나 궁금한 분야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 신재현의 경제백과는 더 쉽고 인사이트 있는 경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